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급 통변반 강의 진행할게요. 오늘 35강입니다. 그동안 10간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10개의 천간에 대해서 천간론이죠. 천간론. 10개의 천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 오늘은 간목일주에 대한 촌정리 시간입니다. 35강은 간목일주, 그 다음 시간에 을목일주.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천간을 한 강의씩 10강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간목일주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간목일주와 관련해서 강의를, 이게 어떻게 한 강의에 끝나나, 이게 한 3강, 4강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강의에 끝내다 보니까, 압축을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제가 좀 빠르게 나갈 수 있고, 상당히 많은 양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필기로 대신하고 넘겨뛰는 점, 양해를 좀 해주세요. 코끼리를 바라볼 때 정면에서 보는 모습, 뒷면에서 바라보는 모습, 엑스레이로 찍어본 모습, 윈공위성으로 바라본 모습, 체세포를 하나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바라본 모습, 아무튼 다 코끼리를 바라보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코끼리를 바라보는 형식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지겠죠. 사람을 바라보는 측면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친구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빚쟁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국가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 개미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등등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간목일주에 대한 관점을 제가 좀 여러 가지 각도로 다각화해서 쳐다보는데 거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목은 오행의 시작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목이나 을목의 에너지는 스타트, 출발,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사주에 간목, 을목, 지지에서 임목, 묘목 이런 거 많으면은 출발, 시작,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잘 시작한다 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간에 일주가 간목이 됐든 아니면 일주가 간목이 아닌데 천간에 간목이 월간에 떠 있든 시간에 떠 있든 연간에 떠 있든 등등 해서 한두 개 있다.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간목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10명에 1명 정도는 10에서 15명에 1명 정도는 천간에 간목이 한 2개 정도 떠 있을 수도 있겠죠. 갑을목 정도는 10명 중 간목, 을목 섞여 있다. 이런 거는 한 12, 3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거고. 자, 천간에 간목이 떠 있는 사주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뭔가 내가 최초로 해보는 거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한번 내가 깃발을 들 때가 있다. 이 약 내가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이 병에 내가 처음으로 걸려봤어요. 이 사업 내가 처음으로 해봤어요. 이 학설 내가 처음으로 외쳐봤어요. 그 분야에서 내가 처음으로 뭔가 해봤어요. 그거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나예요. 그 유행 내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때 그 사건 내가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이런 것 등등 다양할 수 있죠. 뭔가 최초, 처음, 선구자, 파이오니어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회궁에 드러나면 인생 전반부에, 일시궁에 드러나면 인생 중후반부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천간에 갑을목이 뜰 경우에는 뭔가 처음으로 해본다라는 느낌이 지지보다 조금 더 강하다. 천간은 드러나다라는 거고 지지는 기반이 되다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지지의 임목, 묘목이 강한 사주들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회,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환경, 뭔가 새롭게 도단하는 사회, 뭔가 심판하는 사회가 금이라고 한다면은 그 심판을 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는 지지의 목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지지는 기반, 어떤 천간은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천간은 금인데 지지는 목. 어떤 것일까? 천간은 금, 지지는 목.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 중인데 아직도 심판을 하고 있는 거.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지지는 금인데 천간이 목이면 어떨까? 이미 심판을 하고 있는 가을의 사회, 숙살의 사회가 왔는데 아니야, 나 이곳에서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
마치 지구 탈출 로켓 이미 다 발사됐는데 아니야 지금이라도 티켓을 사가지고 나 지구 탈출을 해보고 싶어. 뭔가 새로운 공부를 이미 수험생 다 확정됐는데 합격자 다 발표났는데 아니야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나 그거 어떻게든 하고 싶어. 뭐 꼭 이런 느낌이라고. 이미 대한민국이 이미 조선의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갔는데 아니야 나 다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지지의 금, 천간의 목.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을에 풀 심는 사람, 가을에 씨앗 뿌리는 사람, 뭐 이런 느낌 같은 거. 자, 목이라는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목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목 계열이 있고 을목 계열이 있죠. 간목은 일단 해보자. 을목은 확장. 간목은 시도. 을목은 확장 안정.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 양간. 전쟁 끝내는 도장에 도장 치는 사람 음간. 그렇죠? 우리 한번 싸워보자.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른 사람은 양간, 전쟁을 끝마치는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음간. 보통은 전쟁 끝날 때쯤 되면 전쟁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있는 상태. 뭐 이런 느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죠. 전쟁은 푸틴이 시작했는데 끝내는 건 푸틴이 못 끝내. 끝내는 건 젤렌스키가 끝내야 돼. 그렇죠? 뭐지 그런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자유인데 나가는 건 네 맘이 아니야. 나가는 건 내 맘이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자유인데 네가 나한테서 벗어나는 건 네 맘이 아니야. 그건 내 맘이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에서 양간은 시작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양간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양간은 일단 시작했으면 너의 역할은 다 했구나. 끝내는 건 음간들이 끝내야 되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을 독립시킨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들은 다른 거야. 여기가 갑이면 여기가 을이죠.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서 새롭게 출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어. 한 명한테 모든 걸 다 요구해버리면 야 발전시키지도 못했으면서 뭐하러 독립을 시켰냐? 이러면 안 되죠. 나의 역할은 대한민국 독립시켜서 새 출발을 시키는 것까지야. 대한민국 발전해서 부강하게 만드는 건 내 다음 세대의 몫이야. 뭐 이런 느낌이니까. 사주에 간목이 천간에 이렇게 뚝뚝 떠 있는 사람들은 일단 해보자. 어떤 면에서 간목한테는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희망, 패기, 이게 간목이라는 글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주가 간목인데 사주가 죄다 금으로 돼 있다. 이렇게 오는 이렇게. 간목이 있는데 여기가 죄다 금이다. 이거 어떤 구도예요? 하지 말라는데 하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무수하게 견제와 간섭을 받고 있는 힘들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야 목의 성격을 버리고 그냥 금의 종해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야 이거 목의 성격을 가져가려다가 금한테 다 두들겨 맞겠다. 금이 하지 말라는데 왜 목이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뜻이야? 제가 금 에너지 성을명할 때 금은 시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금이 시마이가 뭐죠? 시마이. 보통 공사판이나 노가다판 현장에서 5시에 퇴근인데 4시 50분 정도 되면은 저기 노가다 십장이 이렇게 외쳐요. 자, 다들 시마이 하세요. 이제 새로운 거 벌리지 말고 요쯤에서 정리합시다. 10분 후에 엔딩입니다. 라고 하는데 요런 사주는 안 돼요.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죠. 이제 시마이 하는 사회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회다. 뭐 단절의 사회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으려고 하는 사회다.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지구 종말의 상황에서 다시 인간들이 가족을 이루어서 2세를 탄생시키는 영화를 보면은 막 여기 그 애니메이션 중에 여러분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아시죠? 달려라 코난, 발가락 힘 엄청 세네. 그 라나를 구하러 다니는 애. 그 미래소년 코난의 배경이 지구가 이미 전멸을 했어. 그래서 인구가 한 100분의 1로 줄었어. 소수의 인간들이 간신히 살고 있고 이미 지구 핵폭탄이 뻥 터져서 한번 싹 정리가 돼.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인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존재. 뭐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죠. 만약에 이렇게 금 있는데 목이 있다 그러면은 금의 사회에서 자라나는 희망, 새싹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간목이 있는데 여기가 죄다 목이다. 목이면 뭐죠, 이게? 새로 살아나는 사회에서 새로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 뭐가 희망의 사회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 이게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시대적 환경과 분위기가 와,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하는 곳에서 그 중에 일원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건데, 간목이 있는데 여기가 병정화로 돼 있어요. 병정화로 돼 있어요. 이게 뭘까? 이미 불꽃 밝혔는데, 야, 새롭게 시작해보자! 뭐 약간 이런 내용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연극이 한 중반 정도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야, 우리 연극해보자! 뭐 라든가,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돈 벌러 나가서 돈을 잘 벌기 시작했는데, 야, 우리 다 같이 돈 벌어보자! 야, 이미 다 돈 벌고 있거든? 너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다 상대적이죠, 상대적. 그러니까 금수 사회에서 목은 잠잠하라 하는 사회에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목화 사회에서의 목은 이미 나의 다음 단계 에너지가 이미 발현이 됐는데, 거기서 약간 한 단계 전 단계로 지금 내가 올라가 있는 형태 같은 거. 이게 목화로 돼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뻗다, 미래의 에너지를 뻗다. 이런 형태로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목이라는 거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운이라는 건데, 오행의 기운은 원으로 돌고 돌아요. 원으로 돌고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목의 기운을 스타트라고 말을 했을 뿐, 여기 사실 이 원이라는 것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라는 구분이 매우 애매해요. 그쵸? 뭐 금이 시작일 수도 있고 수가 시작일 수도 있고 화가 시작일 수도 있고 목이 시작일 수도 있는 거야. 다만 우리가 형식적인 분류상 목을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의 단계에서 새로운 시작의 단계로 봅니다. 꼭 느낌이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뭐 대학교 신입생, 대학원의 신입생, 직장의 새내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죠. 다만 이거를 같은 차원에서 보면 좀 곤란해요. 가끔 이제 금들이 보기에 저 목은 어려, 애들이 철이 안 들었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한테 넌 짝대기 하나냐? 난 짝대기 6개인데, 역시 짝대기 하나짜리들은 어려.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차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예요. 예전에 그 쇼트트랙에서 전설적인 사건이죠. 김동성 선수가 그 뱅글뱅글 레이스를 돌다가 아예 추월을 해버렸죠. 그냥 추월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그 돌고 있는 사람들을 아예 한 바퀴를 추월해버렸어. 한 바퀴를 추월해서 다시 뒷공무니에 붙었어. 만약에 그 장면만 탁 놓고 보면은 김동성이 꼴찌구나. 근데 실은 김동성이 꼴찌가 아니에요. 김동성은 이미 한 바퀴를 돌고 좀 있으면 역전을 지금 하려는 상황이기도 한데 한 바퀴 더 돌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간목의 특성은 우리는 이게 사주의 간목일주다 그러면 그 간목이 좀 생기도 좀 있고 뭔가 시작해 보려는 의욕도 있고 그럼 간목 정신이 살아 있군요 라고 봐야 되는데, 간목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러고 있으면은 간목이 맛이 같구나, 목 정신이 같구나. 목 정신은 이게 생기 있는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운과 세운에서도 보자고요. 그 인생 말년에 목 기운 왕창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운에서 뭐 50대, 60대, 70대 그럴 때 목 기운, 목 대운을 인묘진 대운 또는 이런 거 만나시는 분들은, 그럼 말년에 어르신이 다 됐는데 다시 젊은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레트로 감성을 노래하다. 뚜껑 열리는 벤치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탁 일어났는데 고개를 탁 보니 60대 어르신이 약간 뭐 이런 느낌? 멋쟁이 어르신이시네. 이런 경우가 보통 그런 사람들이 젊었을 땐 되게 이게 준엄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랬더니 이게 준엄하게 살아봐야 소용없구나. 말년돼서 좀 젊게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목의 기운을 생명, 에너지의 시작, 생명의 상징, 활력, 이제 이런 느낌으로도 이제 많이 봅니다. 자, 간목일간에 대한 총정리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간목이 상징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처음 솟구쳐 오르는 모습. 이 명리학에서 음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범위냐. 여기서 말하는 음양의 기운은 금수라는 음의 단계에서
다시 목화로 넘어가는 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수에서 목을 통해서 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기운으로 처음 솟구쳐 오르는 기운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꼭 코로나에 비유를 하자면 딱 지금 시기죠. 코로나에 비유를 하자면 지금 시기예요. 장장 730일인가 740일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동네 나이트클럽이 전부 다 문을 연다 그러고 밤음사가 전부 다 문을 연다 그러고 지금 뭐 아는 친구분들도 나 밤에 가서 실컷 놀 거야 지금 이러고 있죠. 마스크도 한 2주 정도 후면 이제 완전히 벗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불편할 것 같아. 이제 얼굴에 뭐도 발라야 되고 이제 뭐 얼굴에 뭐 난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병원들 바빠지겠어요. 이제 미용실이나 이런 데들. 지금 뭐예요? 700일 동안 2년 동안 눌러놨다가 이제 드디어 풀려. 지금 풀리는 단계야. 근데 신문에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만 해제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동안 2년을 놀아가지고 우리 힘들어 죽겠다. 보상하라, 보상하라.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알바를 뽑으려고 그랬더니 알바가 안 뽑혀. 알바가 안 한대.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쉬었어. 집에서 힐링을 했어. 쉬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안 해. 이런 것도 있죠. 밤 영업하시던 밤 장사하시던 영업하시던 분들도 이제 해제가 됐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느낌. 지금 막 변혁하고 있죠. 변혁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 육식갑자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임인이 뭐예요? 이민 계묘가 천간은 아직도 순데 밑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불끈 솟아오른다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대외적 분위기는 아직도 코로나가 하루에 10만 명, 5만 명씩 걸리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0만 명, 40만 명씩 걸렸는데 요즘에 뭐 5만 명인가 1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경계경보가 발령돼 있지만 경계경보, 공습경보가 발령돼 있지만 요 땅 밑에서는 땅 밑에 있는 인간들은 이제 숨어서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해야지. 딱 올해 코로나 느낌, 코로나 끝나는 느낌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목기운이라는 거는 새롭게 솟구쳐 오르는 느낌이다. 음으로 눌렀다가 음에서 양으로 막 변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솟구쳐 오르죠. 부드러움으로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목기운이 강하면 생명의 힘이 강하구나. 그 생명의 힘을 주변에 나눠줄 수도 있겠구나 같은 거예요. 계절로는 초봄을 상징하고요. 무에서 유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한다. 창조 능력이 있다. 기획, 플랜, 선구자, 리더, 부드러우면서도 한 방향이다. 목표를 정하면 뚜벅뚜벅 잘 걸어간다. 긍정의 논리, 희망과 비전을 보고 나아간다. 뿌리의 힘, 어린 것, 개척자, 잘한다. 갑은 생명의 뿌리이며 세상에 생기를 나누어주는 역할이다. 기토를 만나 갑기합하면 융통성, 멈출 줄도 안다. 라는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이 갑목의 장점, 부드럽지만 솟구쳐 올라가는 힘이 있다. 진취적 기상이 강하다. 배짱과 박력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추진력, 리더십, 이상이 높다. 성격이 곱고 강하다. 어지린이라는 말을 쓰죠. 어지린. 성격된 갑은 인으로 승화된 부드러움의 카리스마를 가진다. 사주의 목기운이 강하면 부드러움의 카리스마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호신샘이 갑목일 줄 알고 갑목을 너무 좋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가급적이면 십천간을 공평하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 이상한 게 써있어. 잘난 체를 잘한다. 그렇죠. 구속받는 거 싫어한다. 네. 꺾이거나 굽히질 않으려고 한다. 남 밑에 있기를 싫어한다. 유연한 자세를 길러야 한다.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갑다워야지. 리더가 안 되면 삐딱하게 나갈 수 있다. 네. 여자라도 활동력이 있고 생활력이 강하다. 그 때문에 원치 않는 가권을 질 수 있다. 가권을 원하면 좋은 건데, 원치 않은데, 네가 책임 맡아. 내가 우리 집의 희망이야. 우리 집을 네가 끌고 가야 돼.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갑목 일주가 갑 인호술하고 갑 신자진 계열로 나눠져요. 갑 인호술, 갑인, 갑오, 갑술, 갑 신자진 계열, 갑신, 갑자, 갑짓. 이제 이런 계열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갑목이 지지의 금 위에 올라가 있는 갑목은 금나라의 갑목이잖아요. 목나라의 갑목은 뭐죠? 갑인이나 갑진 일주 같은 경우는 목나라의 갑목이고
그러면 금나라에 반대 갑신을 주죠. 어느 갑이 더 가까울까요? 어느 갑이? 갑나라의 갑목이 더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한국인 같죠.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좀 미국화된 한국인 같은 느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웬 별종들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미국화된 한국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계절에 있는 천간 에너지들은 자기의 특성이 되게 강해요. 갑인이나 갑진 같은 경우가 갑목의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갑신 같은 경우에는 갑목의 성향이 조금 덜 드러난다. 이게 겨울의 수박이냐, 여름의 수박이냐. 수박이 수박다운 거는 여름 수박이 가장 수박답죠. 제철 과일이니까. 근데 자기 계절이 아닌 겨울에 나온 수박은 비닐하우스에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햇빛 줘가지고 만들어낸 수박. 수박은 수박인데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수박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갑의 다양한 성격들은 뭐 인묘진 월에 태어난 갑목 또는 아예 자기 일지를 인묘진 글자를 두고 있는 갑목들일수록 훨씬 강하고 반대 계절로 갈수록 이 갑목의 성향들이 조금 얕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 강가에 사는 개구리도 있고 산에 사는 개구리도 있고 그다음에 개, 옆으로 걷는 개. 이 개들도 바다나 민물가, 물가에 사는 개가 있는가 하면은 그 특이한 개들도 있더라고요. 저기 산에 사는 개들이 있더라고요. 뭐 크리스마스 섬의 개 비밀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섬에 사는 개들은 산에 살아. 신기해. 산에서 개가 살고 있는데 저기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잠시 바닷가인가 목 쪽으로 나와서 열심히 저기 번식을 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새끼를 낳는다. 뭐 이런 형태. 산에 사는 개들. 바다나 민물에 사는 개는 개다운데 산에 사는 개는 그런 개도 있어? 뭐 특이하네. 개답지 않네.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확 띄는 갑목들은 자기 계절이 아닌 계절에 생존해 있는 갑목들. 남들 다 일제시대에 그냥 일본화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싫어! 나는 일본인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금나라에서 사는 갑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사주 같은 경우는 연주, 월주가 전부 금수로 돼 있어요. 연주, 월주가 금수. 그러면 저는 어떤 목이냐면은 금수 사회의 목이야. 목나라의 목이 아니라 금수 사회의 목이야. 금수 사회면 뭐야? 하지 마라, 잠잠하라, 일어나지 마라, 얌전히 있어라 하는 사회에서 게다가 갑인이야. 싫어, 나 일어날 거거든. 싫어, 나 새롭게 할 거거든. 싫어, 나 할 거거든. 요게 이제 금수 사회의 갑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자, 갑목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이번엔 갑목의 자기 계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갑목은 겨울하고 봄, 해자축, 인묘진, 월이 일종의 성장하고 전성기를 맞는 시기입니다. 해자축월에서는 꿈틀꿈틀 목의 기운이 일어나고요. 다음에 인묘진월에서 팍 하고 솟구쳐서 자기의 뜻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갑목일주하고 을목일주들이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올해, 내년, 내후년 이때가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는 시기다. 강한 추진력을 얻는 시기다. 나의 쉽게 말해서 자기 계절을 만났다. 제철 과일이 자기 철을 만났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뭐 대게철 뭐 이런 것처럼 뭐 대게철을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에는 대게들이 아주 바다에 득실득실 거려요 같은 거. 갑목일주나 을목일주들은 올해서부터 3년 동안 뭔가 버킷리스트를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나 이거 할 건데 라고 적어놓고는 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확 추진을 해야죠. 이 남자랑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고 싶은데 그럼 헤어지는 거고, 이 직장 나가고 싶은데 이 직장 나가고 그럼 나가는 거고,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하고 그럼 독립하는 거고, 나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는 거고,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사업을 해 그럼 사업하는 거고. 자, 이런 추진력을 얻는 시기다. 자기 계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갑목이라는 에너지는 을목하고는 좀 달라서, 을목은 이제 완전히 화계열에 좀 더 가까운 갑목이고, 이 갑목이라는 애는 수 에너지에서 좀 더 가까운 갑목에 속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때를 만났을 때 터트리는 형태들이 갑목이다. 그리고 갑목이 그렇게 뭔가를 돌파구를 뚫어 놓으면은 을목이 전과를 확대하다.
상륙작전의 비유를 한번 해보죠.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6.25